포상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포상금이 시험에 두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을 포상금하고, 암기 프린트 20번에 28번에 있습니다. 무부양 광시공시,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암기 프린트 28번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고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번 투기 조장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 부양, 광시, 공시. 암기 프린터 28번, 암기 프린터 18번. 1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분, 6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는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하지요. 자, 그 다음에 배분망고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1명이 왔으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25만 원씩 주는데, 한 명은 10만 원 받고 한 명 40만 원 받겠다 합의해 오면 어차피 국가에서, 네, 그래서 3번 6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한 달 전에 접수해 가지고 받아가는 다가 포상금 지급 신청합니다.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3번, 45번에 3번은 1개월이고요. 암기 프린터 38번에 그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 두 개를.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부양, 광시, 공시, 무부양, 광시, 공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틀린 것인데요. 틀린 것. 중개대상물에는 미래의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된 건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 사무소 안 되죠. 정지 받기 전에 미리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명 업무 정지되면 나머지 업무 해도 되죠. A, B가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A 업무 당하면 B는 해도 돼요. 업무 정지 당하면. 자,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 변호사는 안 된다. 변호사라도 공개사 자격까지 할 수 없다. 기출문제입니다. 4번은 차익을 2등기 전매를 했더라도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해당. 2등기 전매 자체가 투자에 해당됩니다. 전매 차익을 얻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을 사용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간판 달라면 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해야 되는데,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사무소 사교사 사무소 상관. 23번입니다. 이것도 3번인데 기출문제.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경기도에서 개업을 해가지고 원주시에 있는 부동산 중개해도 강원도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 경기도 조례잖아요. 시도 조례. 자, 그래서 답은 3번은 사례비 명
나도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물건도 안 되고 돈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비 한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4번이 정답이고 3번이 정답이고 4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 딱 1이 주택이라도 이상에 해당됩니다. 이상은 숫자 포함이죠. 자,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일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최대가 1000분의 6 대차는 1000분의 6 매매는 1000분의 7 그래서 다시 지도조례로 정하죠. 요약집이나 기본서복 답 3번입니다. 24번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업무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부정한 망부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입니다. 암프린터 40번에 그람이 6번에 있습니다. 40번에 있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소,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하니까 업무정 자격정지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25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협회는 지부, 지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지회는 등록관청입니다. 지부가 시도지사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보망 운영할 수 있고요.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공제사업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임 징계를 요구하거나 지정명령을 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3개월입니다. 프린트 43번에 보면은 3개월이 있습니다. 43번에 5번, 6번에 있네요. 6번, 7번에 다음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수수료 납부 대상은 52번에 있네요. 52번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하는 임장 등록하는 경우 임장 변경 폐업 신고하는 경우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런 거 수수료 내라고 해야 돼요. 27번입니다. 이거는 암기 프린트 30번 32번에 지역 미지정 10이고요. 상업법은 150, 목백, 기타 250, 농지 500, 전적 그 지역은 10, 상업 안 받고 초과는 허가 받아야
나왔으니까 숫자 암기해야 됩니다. 답 5번입니다. 이지정 10제곱미터 초가 2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등록관청은 매월 14달 10일까지 협회에 투표해야 됩니다. 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자격사유. 그 다음에 3번에 다운계약서 계약서정은 자격이 아니라 임의적 사유 의견 사유에. 자, 그 다음에 회사법 위반으로 정지 처분을 받은 후 300만 이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공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자격증 개공은 정지. 그래서 시험에 자격증 사유에 해당 또한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또 이제 나왔습니다. 29번이 부담금에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상 포상금. 이 월급 받으면 자기가 위반해 자기가 지금 포상금 또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익명이나 가명으로 인물 전라고 이게 답 4번입니다. 회사법은 결정 2개월 이내 부동산 신고 접수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프린트에 38번에 2개월.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사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관행을 알게 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다음은 30번입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하는 특징이 있죠. 이행강제금은 공법에서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장사 등에 관한 행위가 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법이 잘 나오죠. 건축법은 이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죠. 자, 근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은 최대 1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즉, 부과받은 사용한다. 주택용지, 공리시설, 편익시설 2년,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임업, 농업, 축산업 2년이면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에 있습니다. 35번 8번에 있습니다. 3번에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4번 이행명령은 문서로 해야 되고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됩니다. 최초 이행명령 날을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 답 5번 틀린. 건축법은 회 범위 내라고 했죠.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한 번입니다. 부동산 실명
법 이행강제금 아직 1년 안에 실명 차 이행강 10% 차 이행강 10%딱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시험에 예금 11번입니다.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 가태료 감경 면제기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진신고 이 프린트 47번 47번 자진신고가 거의 리니언시 제도 하는데 원래 다수 한다. 계속 자진 처벌 안 하는 일이 즉 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적발하기 어려운 걸 한 사람에게 면제해 주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부과할 수 있으니까 국가로서는 손해가 아니고 또 제가 친구 차라리 아예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자진신고에도 가태료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거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니까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2번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요 3개가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답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가태료 이 거래대금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아예 면제해 줍니다. 근데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만 깎아.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담당 공무원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명자료 등 해당 사건 처리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며 제3자에게 자진신고 한 달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 이상 가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나 면제 감경 세 번째 회가 47번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암기 프린트 47번에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가태료 감경 면제 받은 2회 이상이 3회 이상 네 번째 상습
5번이 틀린. 이 프린터 47번에 맨 밑에 까만 벽에 있어. 1년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3회 이상 과태료를 감경 면제받고 네 번째 자진. 5번이 틀린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의 경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암기 프린터 53번. 53번에 안에 한 별표 하나 있죠. 그 지정 승인 법원 행정처장이 요청할 수 있는 게 대학 전문대 협회는 가능한데 공기업 X라고 돼 있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지정승인 요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학, 전문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대학, 전문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거든요. 4번 시도지사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5번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1개소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50제곱미터입니다.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100제곱미터 X입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33번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누구든지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암기 프린터 11번. 암기 프린터 1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개공 등이 아니라 이건 출고를 누가 해요? 입주자 커뮤니티입니다. 저도 아파트 이제 입주한 지 2월 달에 입주했는데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됐는데요. 전부 이배협 회원이 그대로 입대의 임원이 다 됐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출마해도 아예 찍어주지도 않아. 우리 아파트 제 아들보다도 어린 사람이 회장이 됐어요. 나이 많은 사람하고 붙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10%도 못 받았어요. 노인네들을 안 찍어주더라고요. 94년생이 회장이 됐어요. 94년생. 그냥 커뮤니티 활동 이런 거 인터넷으로 뭐 단톡방 이런 거 만들고 단톡방 이게 오픈 채팅방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계속 선거운동을 하더라고요.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니라 뭐 자꾸 그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올리니까 젊은 사람 다 찍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아파트 최고의 명품 공약 보니까 그런 거 적어놨더라고. 최고 명품 아파트 뭐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 그런 게 은근슬쩍 가격 비싸게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어. 그냥 그 입주자 대표회 이런 데서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 주고 그 착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올려달라는 대로 10억 올려달라면 10억으로 매물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착한 거잖아요. 이걸 하는 건 누구든지 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나머지는 다 개업공개사 등이죠. 돈 벌려면 뭐 요즘은 대체 투자, 비트코인 이런 걸 해야 돈 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금을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계, 개공 등.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개공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1번 맨 밑에 개공 등.
예금이 비결이다. 이게 개공등이고 1번만 누구든지입니다. 1번만 누구든지. 나머지는 개공등입니다. 자, 34번입니다. 34번. 계약서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소속공인계사가 계약서 적었으면 개공과 소공이 함께 해야 되죠. 개공만 하면 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적었으면 대표자가 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 예를 들면 본사는 서울에 있고 분사무소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 계약하러 사장이 맨날 갈 필요는 없겠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되는 프린트 9번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동그라미 교부일자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기재하지 않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니까 어느 중에 한 가지만 안 해도 사유가 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계약서 서식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계약서 표준 서식 권장 없습니다. 35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인데 화장을 한자는 화장, 개장,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자연장지,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4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매장 신고,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 4후 30일이죠.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1번입니다. 화장, 개장, 미리 신고해야 된다. 3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대리를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는 안 된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가능합니다. 암기 프린트 34번에 보면은 34번에 대리할 수 있는 거 7가지 있습니다. 매수 신청 보정의 제공, 입찰표 작성, 차순위 매수 신고, 보증금 반환 신청,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암기 프린트 20번 맨 밑에 있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암기 프린트 53번에 까만 별표 있는 칸에 있죠.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법원 행정처장. 암기 프린트 53번 까만 별표 있는 박스에 있잖아요. 찾았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 보정 설정해야 된다. 예,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요.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차이점입니다. 1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 후 업무개 시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되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수 신청 대리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하고자 한 때는 지방법원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 휴업은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는 미리 하지만 지방법원장에는 사후 10일 이내에 한다고 했어요. 중개업을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데 여기는 매수 신청된 휴업의 경우에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7번입니다. 경매인데요. 이 경매는 기출문제거든요. 이거 기출문제 위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죠. 자, 압류 효력은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한 때 효력이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매각 방식 세 가지다. 기일 입찰, 호가 경매, 기간 입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X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종기 지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겠죠. 답 4번인데요. 매수보증금 암기 프린터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입니다. 이게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항고보증금은 5번에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매각대금의 10분의 1.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1번하고 3번에 있습니다. 경매는 기출문제 위주로 보셔야 된다. 자, 중개보수 최고 한도입니다. 누구한테 받는다고 돼 있어요?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지금은 요거는 임차인이라고 한 명 특정했죠? 곱하기 원래 2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30을 월세 곱하기 100을 해야 되죠. 100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00을 해보니까 얼마 나와요? 4,500만 원 나오죠.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해야 되죠. 그러면 3, 7은 21, 2,100만 원 더하기 1,500만 원 하면 3,600이잖아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데 그렇게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고요. 3, 7은 21 얼마예요? 그럼 3,600만 원이죠. 3,600만 원인데 70을 하니까 곱하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 5천만 원 미만이면 5천만 원 이상이면 곱하기 100 하죠. 3,600이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요율이 0.5%. 그 0.5% 곱하면 된다고요. 0.5% 곱하면 5, 3, 15, 15만 원. 3, 5, 6, 30, 18만 원이라고. 18만 원. 한쪽에 받는 게 18만 원이라고 양쪽에 다 받으면 36만 원이 되겠죠? 근데 지금 임차인이라고 특정했으니까 18만 원이잖아요. 총액은 하면 36만 원이겠죠? 자,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데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은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습니다. 47번에.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받을 수 없는 것, 감경받을 수 없는 것은 47번에 있습니다. 거짓 해임 허가 이거 모두 다 여기는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거짓 해임 허가라고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여기에 해당되면서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거 암기 프린트 47번에 해당되는 것만 찾으면 되겠죠? 전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다 해당되니까. 자, 뭐가 있어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인데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되죠. 요 니은이네요.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요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디귿에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도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닙니다.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이거는 아예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징역 벌금이니까 자진 신고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해설제 답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해설에 답 몇 개 되어 있냐고요? 2개? 거래대금 지급 지금 자진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이건 자진 신고 이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네. 아까 제가 거짓 해임 허가라고 했는데 비업 이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네,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 2개네. 2개 어려운데 저도 지금 막 헷갈렸는데 비업 이거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은 아닌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요. 문제가 지금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거라고 물었잖아요. 2개 맞죠? 자세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문제 내놓고도 저도 대충 읽으니까 지금 헷갈린다고요. 거짓 해임 허가 이게 비업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뭐예요?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죠. 비업도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은 아닌 거 맞아요.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실제 기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에 제가 어렵게 일부러 출제해 본 문제입니다. 40번 5개 광고물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간판입니다. 간판에 연락처 기재할 의무 없습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만 기재하면 됩니다.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간판에 성명까지 적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 광고하면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으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다고요. 광고하면서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는 이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린 경우, 즉 거래 완료해가지고 계속 매물 올려놓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예 보조원이 광고하고 사장 이름 안 적었으면 그는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했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런 게 판례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학업심 판례가 그 보조원이 광고를 했지만 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했으면 그 보조원의 독자적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문제될 소지가 있죠.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만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어쨌든 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벌칙이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